예, 안녕하세요. 70년 전, 꼭 70년 전입니다. 70년 전 이 땅에서는 한미동맹이 체결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 통합군 구성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국방력, 우리 자주국방력이나 또 우리 K무기 이런 차이를, 유럽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분수령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그 메타 디펜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트럼프든 아니든 이 러시아의 위협을 물리치는 것은 이제 유럽 군사력이 감당해야 된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유럽이 스스로 이제 그 러시아를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 매체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어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마크롱은 이제 2019년 11월에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토는 뇌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유럽은 대만 해협 충돌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미국에 대한 유럽의 전략적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략적 독자성, strategic autonomy라고 그랬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이 많이 인용을 해요. 중국은 이걸 전략적 독립성, strategic independence라고 해서 아주 금과 옥조 같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크라 전쟁에서 유럽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럽의 자주국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사의 그 전체 그 문맥은 이게 그러니까 이 몽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유럽은 자주국방이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좁혀서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과 미사일의 제공은 유럽이 해야 된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말은 되는데 실행 능력이 안 되죠. 유럽이 패트리어트 생산 안 하잖아요. 유럽의 155mm 포탄 생산 비참한 상태죠. 그러니까 또 유럽의 그 하이마스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탄 생산 이거 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참 우크라이나에 좁혀서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럼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럽의 자주국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몽상입니다. 이게 왜 몽상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유럽 통합군이 시도됐었습니다. 유산된 아입니다. 유럽 방위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럽 디펜스 커뮤니티. 그래서 그걸 위한 조약이 만들어졌어요. 가조약이. 그게 1952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프랑스 주도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해서 이 6개국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에 보면 프랑스가 그게 오렌지색인데 저 아프리카 북부에까지 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알제리, 튀니지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프랑스로 칩니다. 그런데 이게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누가 주도했냐면 그 당시 프랑스 수상 르네 플르뱅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954년 사진에 보이는 이 근엄한 아저씨 드골 대통령이 드골 정부에서 애국주의, 프랑스 우선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자기들이 주도를 해놓고 자기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유산된 겁니다. 이 유럽이 자주국방을 하려면요. 일단 유럽이 통합군이 돼야 됩니다. 통합군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자주국방을 하든 말든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갈갈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유럽은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생애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통합군, 이걸 이제 그 유럽 암드 포시스라 그러는데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 주도 나토가 건재하죠. 나토가 있는데 또 유럽 통합군 만들 이유가 절실하지가 않죠. 특히 우크라 침공 이후 스웨덴, 핀란드까지 가입을 해서 나토가 더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발틱해는 나토 내해가 됐죠. 두 번째 이유, 각국의 군대는 유럽 국가들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의 최종 상징입니다. 이 국가별 군대까지 해체되고 나면 국가 정체성은 축구밖에 안 남아요. 지금 유럽이 그 모양이 됐다고요. 셋째, 영국이 따로 놉니다. 넷째, 러시아 접경 국가들은 미국 주도 나토를 선호합니다. 뭐 프랑스, 뭐 독일, 그거 말만 앞세우지 걔들은 진심이 아니야. 이렇게 봐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발틱 3국,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는 친러 성향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괄호 속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도한 그 힘센 나라들이 어디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이 유럽 강국들이 이 나라 국민들이 군대 보기를 소 닭 보듯 합니다. 군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거리를 둬요. 그건 뭐 국가주의, 그거 신내나는 애국주의,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본다고요. 국민 분위기가 상무 정신이 없어요. 그 당연히 유럽 통합군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럽 통합군이 없으면 유럽 자주국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 왜 그러지? 근데 이제 그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 통합군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70년 전에 실패한 몽상 프로젝트입니다. 70년 전 그해 1954년에 한미 동맹이 정식 조인됐는데 유럽에서는 통합군 결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유럽 통합군 유산 실패 70주년이고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왜 그러냐? 21세기의 자주국방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 통합군이 있어야지. 그 통합군 없으면 나라별로 다 찢어져 있으면 불가능하다. 이 생각이 퍽 듭니다. 우선 첫째, 서방에서의 자주국방은 혼자 하는 국방이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또 따로 국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슨 전작권 뭐 환순이 뭐 회순이 뭐 이러면서 자주국방 그 사람들은 다 달나가서 살아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서방 주도 국제 질서의 그 군사 체제는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자주국방이란 무엇이냐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얘기가 성립을 하냐? 미국 주도의 그 군사 네트워크, 글로벌 군사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에요. 군사 체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따로 살림을 살면서 미국 주도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야 돼요. 즉 유럽 EU와 유럽의 그 정치적인 그 집합체인 EU와 미국 사이에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조약의 바탕을 둬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질서 속에서 한쪽 편에 자기들의 독자적인 군사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미국 주도 시스템과 연동하게 만들고 이래야 자주국방이 돼요. 이제는 함께 또 따로라고요. 그럼 함께 또 따로를 하려면 미국과 제대로 된 양자 상호 방위 조약 Mutual Defense Treaty MDT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제대로 된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있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은 뭐냐?
지금 나토는요, 미국 제어 구조죠. United States Controlled Architecture예요. 그런데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하게 되면 연동 독립 주도 구조입니다. 현지 국가가 만든 혹은 현지 국가연합체가 만든 그 군사체제와 미국 주도 시스템이 연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국가 혹은 국가연합이 만든 그 군사체가 상대적인 미국 주도 시스템에 대해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고, 또한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Interoperating Independent Initiated 혹은 Initiative Architecture라고 불러요. I3A Architecture. 그럼 이 현지 국가가 어디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지? 가장 중요한 건 군사행동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아닙니다. 전시로 진입할 거냐 말 거냐를 한국이 결정해야 되고요. 전쟁을 끝낼 거냐 말 거냐를 한국이 결정해야 돼요. 전쟁 과정, 그럼 미국이 가져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핵 협의 그룹을 만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전쟁을 시작할 거냐 말 거냐를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의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끝낼 거냐 말 거냐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자주국방력이 좋으면 미국이 끝나고 싶어도 우리가 계속 패면은 전쟁 계속 가는 거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이런 문제. 그래서 요번에 이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 이런 말하자면 프랑스가 하는 몽상적 발언들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우리한테 자주국방이라는 게 뭐냐, 자주국방의 본질이 뭐냐,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예. 미국의 양자 방위 조약은 5개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영국, 일본, 중화민국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필리핀, 한국. 예, 그 5개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1958년에 맺어졌는데, 영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건요, 오커스 필라완과 똑같아요. 오커스 필라완이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원자력 잠수함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맺어졌나? 오커스 필라완이, 그렇죠? 2022년인가 2021년이죠. 그러니까 1958년에 맺어졌던 게 다시 재탕된 거예요. 뭐 한 60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이건 MDT가 아닙니다. MDI가 아니라 MDT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양자 방위 조약, 양자 군사 조약인데 이건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영국 제껴. 그다음에 일본은 1951년에 맺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지를 제공받는 대가로 일본을 보호해 준다. 이게 키 컨셉이에요. 그래서 안보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안 부르고. 그런데 이 기지는 일본뿐 아니라 극동 안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파리스트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극동 인접국 방위를 위해 기지를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양해 사항에 한국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주일 미군 기지는 주한 미군 기지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 몇 명이에요? 뭐 형식적으로 28,500명. 근데 주일 미군까지 계산하면 몇 명이에요? 8만 명.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본부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951년 조약 중에 굉장히 굴욕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선동 선전 작업에 의해서 일본에서
대규모 소요, 폭동이 일어날 경우 미군이 출동 진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1961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두 번째 버전이죠. 수정 버전이죠. 1961년 버전으로 미일 안보 조약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일본도. 자, 영국도 아니야. 일본도 아니야. 제대로 된 양자 상호 방위 조약 중화민국입니다. 우리랑 거의 구조가 같아요. 이건 1955년 한국의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맺어졌는데 미군 주둔이 제7조에 규정돼 있고요. 제5조에는 태평양 쪽에서 공격받으면 서로 타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에 대한 공격은 타이완 자체가 태평양에 떠 있으니까 타이완은 그냥 공격받으면 나서는 거고, 미국은 대서양 쪽에서 공격받거나 북극해에서 공격받으면 안 나서는데 태평양에서 공격받으면 타이완이 나서야 돼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 3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약은 1979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른바 미중 관계 정상화 카터 때 그게 되면서 이 조약이 끝났습니다. 1979년 12월 31일자로. 그러나 끝났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유일한 조약입니다. 이게. 근데 없어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양자간 조약 마지막 하나 남는 게 한국 거 빼고 나면 필리핀이 남아요. 이거는 명칭이 상호 방위 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Mutual Defense Trea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군 주둔 조항이 없어요. 미군 주둔은 이 상호 방위 조약과 별개로 미리 맺어져 있었고 그건 별개로 운영돼 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 필리핀과 미국 사이 조약의 제4조는 한미동맹조약 제3조, 미중화민국 조약 제5조와 동일하게 태평양 쪽에서 공격받으면 서로 자기가 공격받은 것처럼 나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절들이 우리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필리핀에 사용됐고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사용됐고 그 다음에 미국 중화민국 상호 방위 조약에 사용됐습니다. 미국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그냥 뭐 느슨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상호 방위 조약 이전에 그게 맺어지기 4년 전에 이미 1947년부터 기지 사용 조약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민주화되고 나서 1991년에 기지 사용 조약 연장을 거부했죠. 돈 많이 달라 그러면서 땡땡거리면서. 그래가지고 1992년부터 미군 기지가 없어졌죠. 그랬다가 2014년에 그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그러니까 국방 강화 협력 조약이라는 게 맺어져 가지고 그것도 이제 두테르테 때는 조약만 맺어졌고 현실화 안 되다가 봉봉 마르코스 들면서 이제 그 기지가 처음에 5개, 그다음에 추가로 4개 해서 9개 기지가 지금 미군 기지가 소규모로 기동성 높은 소규모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이 군사조약을 맺은 양자간 군사조약을 맺은 나라가 5개인데 영국은 상호방위조약이 아니고 일본도 상호방위조약이 아니고 중화민국이 상호방위조약인데 79년에 끝났고 필리핀이 상호방위조약인데 미군 주둔 조항이 없고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제대로 된 양자간 상호방위 조약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이고요. 저는 전시작전권도 여기서 당연히 도출되는 거라고 봐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사고 쳐가지고 세계대전에 끌려 들어가기 싫으니까 전시작전권 그 조항을 미국은 갖고 있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으로 뭘 걸으면 되냐면 전쟁 상황의 시작과 종료는 한국이 결정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걸면 딱 맞아요. 둘이. 전시 작전권을 가져올 일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죠. 이러한 법률적 토대, 이러한 동맹관계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EU와 미국 사이에는, 따라서 EU가 그것이
통합군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동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토대가. 지금 그래서 EU 통합군이 안 생겨요. EU 통합군이 안 생기면 유럽 자주국방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프랑스 하는 거죠. 저렇게 이상한 그 몽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무기나 좀 더 팔아먹어 보려고. 참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무기 체계, 무기 기술, 이 국방력 구조가 급변하고 있어요. 국방력 구조가 격변하는 시대에 통합군이 없기 때문에 주도적 행위자가 될 수가 없죠. 통합군이 없으니까 국방력을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게 이 컨셉이 절실하게 현실화될 수가 없죠. 지금 이 다이어그램은요, 이 그림은 제 그림이 아니라 무려 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엘빈이 지난 4월인가 5월에 발표한 발표 자료에서 제가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시대 구분에 의하면 그 냉전 종식 이후 1991년 이후 33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세 번째 시대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국 독주 순간, 그러니까 아주 짧은 미국 독주 시기. 그래서 유니폴라 모먼트라고 불러요. 뭐 미국에 갖다 비벼볼 만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 시기에 미국이 펼쳤던 대표적인 작전은 걸프 전쟁. 그 다음에 코소보 진압 한 번 쳤는데 날씨가 더워서 컴퓨터가 먹통이 돼갖고 진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9.11 때부터 2020년, 요건 제가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잡은 건 아니에요. 이 순서는 맞는데 그 사람은 변별 시기는 안 잡았어요. 그 공군참모총장은 아브라함 협정. 왜냐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이게 온건 아랍권의 확립을 뜻하거든요.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알카에다 같은 애들, 또 요새는 그쪽으로 돈이 안 갔지만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애들 날뛴 거는요. 온건 아랍국에서 돈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마스도 헤드쿼터는 카타르에 있잖아요. 하니엔가 하이에나인가 카타르에서 호화 생활하다가 이란에 가서 제가 짐작하기엔 이란 혁명수비대한테 잡혀 죽은 건데 이란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자기들 뭔가 행동거지 좀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협정까지를 봅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이 2020년 9월 달에 맺어지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 극단주의 세력과의 씨름 시대죠. 이 한 20년이. 그러니까 Counter Very Extreme Organization이에요. 이게 VEO라 그러더라고요. CVEO. 그 미국 국방부 용어로. 그 다음에는 이제 2020년부터 지금은 뭐냐면은 거대 군사력 경쟁 시대, Great Power Competition.